자, 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요. 어제 사망을 하면서 이 피의자에게는 살인죄가 추가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민지수 기자, 지금 결정이 혹시 됐을까요?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네. 이 주말에 숨진 60대 여성뿐 아니라 20대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중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만큼 신상공개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최 씨가 중학생 때부터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신상이 공개가 되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신상,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결과에 대한 변수가 조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상 공개 여부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저희 방송 중에 나온다 그러면 저희도 신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지금 계속해서 경찰 수사 쭉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범행 동기 관련해서 또 다른 나온 소식들이 좀 있을까요?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나오지 않고 있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범행 전의 동선과 범행 경위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최 씨 주장은 이겁니다.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을 해함으로써 그 집단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이 본인이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인데요. 네. 하지만 최 씨는 중학생 때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경력이 있고, 이 범행 당시에도 피해 망상에 빠져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즉 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기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추가적이고 면밀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범행을 결심한 시점은 범행 하루나 이틀 전후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범행 전날에는 스쿠터를 타고 이 서현역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했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 씨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무섭다는 이유로 이 차를 끌고 가기로 했다고 했고요. 이 차에 지금 피해자 한 명이 치여서 사망한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름 최원종, 나이 만 22세, 2001년생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 아니라, 자, 이 모습 경찰에 체포돼서 경찰서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계속해서 얼굴에 블러를 쳐서 좀 흐릿하게 뿌옇게 해서 내보냈던 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구체적인 얼굴 사진은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 제작진이 지금 마스크 벗은 사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최원종, 만 22세입니다. 자, 지금 이 신림동 사건에 그리고 서현역 사건에 이어서요, 살인 예고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민들 불안감도 점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서서 이런 글 좀 제발 좀 올리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장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지금 최대한 배치함으로써 국민들께 불안감을 좀 안심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무책임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필요한 이 경찰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떤 강한 공권력을 요구를 하지만 사실 그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법적 또는 제도적 불비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승지현 의원님, 신림동 사건 이후에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대략적으로 187건, 검거된 사람 59명, 여기 봤더니 뭐 20, 30대도 있고 현역 군인도 있고요. 조금 전에 속보 나왔는데 초등학생까지 검거가 됐대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삶의 패턴이 앵커와 저와의 패턴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들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약 앵커 만나고 싶으면 저는 전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MZ세대는 문자 보내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 인터넷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좋아요, 인터넷 댓글이 그들의 삶의 희노애락이 될 수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장난글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장난글 하나 탁 올리면 귀에 붙는 댓글과 그다음에 수많은 폭주되는 좋아요 아이고. 표시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청장하고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걸 올리면 분명히 협박죄 혹은 실질적 예비가 되면 살인 예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경찰관에게 분명히 지난 공권력을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장난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울 수 있으니까 절대로 지금은 무조건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 잡힙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절대로 장난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간곡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일 에디터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다 근데 검거된 사람 대부분 다 관심 받고 싶었다 그러고요. 뭐 댓글 어떻게 달렸는지 그거 궁금해서 그랬다 그러고요. 이게 이러면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유희죠.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유희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도덕적 금기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발생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경범죄가 주로 적용하는데 협박 3년 이하, 특수협박 7년 이하 이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처벌을 해야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찰이 공개한 최원종의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2건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참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고했던 이 살인 예고 글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 불안이 더 커지고 있고요. 길거리에 사람도 더 줄어들고 있고요. 장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장 말대로요. 제발 좀 올리는 거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